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딱 하나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잔소리를 해대며 씩 웃으면서 자기야, 나 담배는 피워도 바람은 안 피워 라고 능글맞게 대답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즈음에 그가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달라고, 잘하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이 남자라면 제 아빠와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결국 저도 속아버린 거죠. 전 친인척도 없고 혼자였기에 시댁에 방문하여 결혼 허락을 받기만 하면 되었으니 상견례는 그리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고요. 처음엔 부모가 없는 것 때문에 안 좋게 보실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지만 막상 방문하니 왜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두 분 다 정말 멋지시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시더군요. 흔쾌히 결혼술에게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약수한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전셋집에서 출발하는 신혼이었지만 둘 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살 집을 장만하자는 목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자고 의논한 저희는 늘 뜨겁게 사랑했지만 피임도 잘하면서 둘만의 알콩달콩한 시간들을 잘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차에 드디어 저희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결혼할 때 우리 집을 장만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정말 끌어안고 오래 기뻐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은 건지 행복한 꽃길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삐그덕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직급이었던 남편이 해고를 당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돈으로 장만했다고 생각했던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될 집이 역시 사기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남편의 모습 역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해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실직과 사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평소 같은 다정함과 저를 세심하고 사랑스럽게 보아주는 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왔던 이전과는 달리 점점 혼자서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는 외박까지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남편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었고 또 제가 엄청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당장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지고 빚도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또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독이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고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옷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걸 보고 만 거죠.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 위에 셔츠를 벗더군요. 저는 셔츠에 묻은 화장품을 발견하자마자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나 지금 무슨 생각해야 해? 당연히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할 줄 알았던 남편은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던 저의 기대와 믿음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설마 바람 피워? 다른 여자 만나? 그런 거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남편의 멱살을 쥐고 울고 불며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자신에게 천천히 떼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바람난 거 맞아. 나 여자 생겼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다 알면서. 왜 나 혼자 살게 됐는지 다 알면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 더는 마음 없어.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를 파네 남편은 오히려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헤어지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저를 밀어냈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어처구니 없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남편의 바람이었기에 저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라곤 결국 빚 말고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는 기한 안에만 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혼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홀로 덩그러니 전셋집에 남겨진 저는 한동안 정말 미친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왜 바보같이 결혼을 해서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지 부모 꼴 다 봐놓고 왜 사랑을 해서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정말 울고불고 슬퍼하고 오래 아파했죠. 남편은 이혼 후 아예 제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밉지만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을 땐 이미 없는 번호였고요. 시댁에 찾아가도 보았지만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뵙지도 못했고요. 아마 이사를 간 듯 했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헤어지고 한두 번은 마주칠 법한데 이혼 후로는 남편은 제 인생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 하였으니까요. 그래도 안 보면 잊혀진다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남편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떠한 남자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게 대시를 하던 사람들도 눈 하나 끔쳐가지 않는 저에게 완전히 질려버려서 손사래를 치며 떠나고는 했습니다. 지독해도 너무 지독하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성희씨 좀 남자 좀 만나면서 즐겁게 살아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히스테리 1 중독자로 이미지를 고쳐가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재미없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점점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리움도 희미해져만 갔고 남편과 만나고 헤어졌던 일들이 마치 꿈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전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시킨 적도 없는 치킨 배달이 왔더라고요. 배달 왔습니다. 네? 배달 시킨 적 없는데요? 성희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만 알았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웬일이야? 이 치킨은 또 뭐고? 오랜만이야. 그대로구나. 일단 들어와. 남편은 두리번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난 걸 상상도 못한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죠. 뭐야? 요새 배달일해? 배달일은 아니고 사실은 요새 치킨집 하고 있어. 근처에 배달 왔다가 네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인 것 같길래. 아 그래? 근데 왜 왔어? 갑자기. 그 여자가 알면 싫어할 텐데. 그냥 보고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싫어졌다고 매정하게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절 찾아오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얼굴을 다시 보니 예전에 원망 섞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그날 전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분위기가 무르익어 저도 모르게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의 윗옷을 들어 올린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어떤 것을 보고 전 너무 놀라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의 상체 부분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너무 큰 면적의 수술 자국이 있는 겁니다. 당신 이게 뭐야? 배가 왜 이래? 라며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 웃음을 보이며 이리 와서 앉아봐. 이제는 다 나았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라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 남편에게 들은 그간의 이야기에 저는 혼이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나 회사에서 잘리고 집 사기당하고 한참 힘들 때 그때 암인 걸 알게 됐어. 처음엔 그냥 장염인 줄 알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안 좋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이상해서 병원 가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 말기라고. 수술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다른 장기까지 건들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암까지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도저히 당신한테 못할 짓이더라.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당신한테 암 걸린 남편 수발 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러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또 어떡해. 가뜩이나 당신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남편까지 그렇게 되면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갈 충격과 죄책감이 걱정됐어. 당신 보내주려면은 아이가 없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당신 보내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질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죽어도 보내긴 싫었는데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당신을 보내준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한테 고마웠어. 만약 당신이 나랑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 근데 다행히 당신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한 손으로 훔치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암에 걸린 후 저와 헤어지고 꼭 암을 완치해서 저를 다시 만나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혼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했고 결국은 불굴의 의지로 암을 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을 완치한 후에는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후에 절 만나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치킨집을 오픈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 틈틈이 제 근황을 알아보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집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내가 그동안 딴 남자라도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내가 설마 당신 암 걸렸다고 당신을 버리기라도 할 것 같았어? 어쩜 그래. 날 그렇게 못 믿었냐고. 저는 펑펑 울며 전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도 혼자 말 안 했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남편도 함께 울며 정말 미안하다고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쳐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편과 재결합을 하여 다시 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직도 사랑했고 또 남편은 제가 원래 믿었던 것처럼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를 생각해 떠난 미련한 사람을 다 알게 된 지금 혼자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 줬었는데 생각해보니 난 당신한테 정말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을 원망만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떠나지 마. 아무튼 저희 부부는 이렇게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갖기에는 둘 다 여건이 있고 늦은 상태지만 이대로 둘이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잘했다 싶더군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좋은 행복한 가정에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